안녕하세요, 웰밍입니다. 오늘은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줄 소설 추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숙사 침대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굳이 침대에서 찍는 이유는 제가 작년 9월쯤 스스로와 한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말고 대신 책을 읽자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1년이 되었는데요. 중앙대학교 도서관과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을 기준으로 약 50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적은 책일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던 저에게는 아주 큰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싶고 책도 읽어보고 싶은데 시작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가장 효과적인 나이트 루틴을 소개하면서 이를 도와줄 만한 소설을 3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는 재미를 덜어냈으니까 라디오처럼 소리만 틀어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나이트 루틴의 첫 번째 비법, 환경 세팅하기입니다. 사실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게 제일 쉽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렵고 재미없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도한 방법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바로 핸드폰 충전기를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물리적인 제재가 있어야 그래도 실행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충전기를 최대한 침대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바꿔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핸드폰 보는 걸 재미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효과적인 나이트 루틴의 두 번째 비법, 책 읽기입니다. 약간 쉽죠? 저도 처음부터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핸드폰을 보다가 스르르 잠에 들던 저였기 때문에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 만한 환경을 설정하다 보니까 책을 잡게 되었는데요. 도파민으로 절여진 뇌가 책에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계별로 책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열심히 정리해본 소설들을 단계별로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1단계는 짧은 호흡의 소설로 입문하라입니다. 책을 오랜만에 잡으신다면 단편 소설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에게 도움이 될 자기계발서 같은 걸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자기 전에 읽기에는 너무 무겁고 지루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반면 장편소설은 재밌긴 하지만 읽다가 잠들면 그 다음날 흐름이 깨져서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꼭 알맞는 책이 바로 단편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술술 읽히고 이해하기도 쉬운 단편소설로 일단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추천책은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인간입니다. 이건 사실 초등학생이 읽어도 괜찮을 만큼 난이도가 낮은 책입니다. 단편의 호흡이 짧고 대체로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말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조금 특이해요. 김동식 작가님은 일을 하며 상상한 이야기들을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흡입력 있는 단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고 작가님 특유의 반전과 툭 던지는 메시지가 호응을 얻으며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김동식 소설집 시리즈는 10권이나 있는데 회색인간은 작가님께서 올리신 약 300편의 이야기들 중 66편을 줄인 첫 번째 책인 만큼 가장 완성도 높고 기발한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진 요즘 세대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세계관 속에서 인간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사회의 양면을 노골적으로 비추는 신선한 이야기들이라 생각했어요. 독서만이 줄 수 있는 무한한 공상과 비현실적 세계를 잔뜩 누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김수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총 7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SF 소설집인데요. 포스텍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까지 받으신 작가님이라 그런지 세계관이 탄탄하고 디테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김수엽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은 물론 김원영 작가님과 함께 집필하신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에세이 기반 비문학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가 제일 처음 접한 이 책을 자주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번 읽어도 재밌고 부담 없는 책입니다. 김수엽 작가님의 글들은 특유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게 약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작가가 구축한 세계관에 뭔가 독자가 상상할 거리를 남겨두고 있는 느낌?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결국 인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시공간을 막 뒤틀고 우주를 여행하고 또 때로는 죽음을 말하지만 근본적인 주제의식은 환상적인 공상과학보다는 뭔가 평범한 인간의 감정과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느꼈어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단편임에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현실적이라 오래 곱씹게 되는 부분이 많았던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입니다.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단편 소설은 아니고 단편의 형태를 띤 장편 소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재작년에 개정판이 나온 스테디셀러인 만큼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재미가 검증된 책입니다. 혹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문득 나는 평생 세상을 1인칭 시점으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나에게 커피를 건네주는 저 스타벅스 알바생이 NPC 같은 게 아니고 나처럼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다라는 사실이 갑자기 확 실감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좀 이해해보고 싶은 분들께 특히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얽힌 51명의 이야기가 각 챕터마다 다뤄지는데요. 다시 말해 한 챕터가 한 사람 인생의 한 조각인 거죠. 문체와 소재도 정말 좋았지만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연결성입니다. 언뜻 보면 개별적인 인생인 듯 하지만 인물들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엮이고 마주치고 또 스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책 속의 인물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단정하고 똑똑했던 첫사랑으로, 누군가에게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눈치가 빨라서 가끔 얄미운 친구로 기억되거든요. 각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챕터가 있기는 하지만 다들 책 곳곳에 예상치 못하게 존재를 비추며 결국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경험하게 합니다. 각 챕터가 짧고 흡입력이 있어서 걸리는 거 없이 읽히기 때문에 독서 입문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는 바로 도전적 읽기입니다. 저는 책 잡는 게 익숙해졌을 때쯤 난이도를 한번 올려봤어요. 긴 호흡의 책이나 복잡한 인물 관계가 있는 책 같은 걸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2단계의 첫 번째 책은 바로 테드 창 작가님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단편 소설이기는 한데 1단계 책보다는 훨씬 무겁고 어려운 느낌이라 2단계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처럼 공상과학 장르인데요. 테드 창 작가님도 브라운 대학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과학도라 그런지 소설의 깊이가 되게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영화 컨택트의 원작이 수록된 좀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만큼 정말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중독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의 집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적 허영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그런 욕망을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주는 책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초진행자라는 소재로 언어체계를 묘사한 이해라는 단편이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학과 사회를 연결한 기발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책에 조금 익숙해진 독자라면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책은 바로 박상영 작가님의 1차원이 되고 싶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미하엘 엔데 작가님의 모모, 미나토 가나에 작가님의 고백,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도 후보에 올려두고 많이 고민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책 읽는 습관 만들기인 만큼 정말 조금이라도 진입장벽이 있는 책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꺼운 책의 벽을 넘기에 좋은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일단 익숙하고 또 간결한 문체로 풀어내서 술술 읽힙니다. 사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야기의 초반이 살짝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스포당하지 않는 선에서 이 책의 서평을 찾아보곤 합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방법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의 전개를 좀 기대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동성애가 단순 사랑이 될 수 없는 사회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혼란을 다루는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억압과 폭력으로 점철된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개인적으로 후유증이 좀 오래갔던 책입니다. 2단계에는 나의 책 취향을 찾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교보문고에 들려서 재밌어 보이는 책도 한번 이렇게 들춰보고 내가 읽은 책이 언급된 다른 유명한 책을 한번 찾아보고 또 친구의 인생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은 언제나 참 즐거운 것 같아요. 마지막 3단계에는 사고의 확장을 돕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단순 재미 그 이상의 독서를 시도해보는 거죠.
다양한 문학과 예술에서 레퍼런스로 사용되는 유명하고 어려운 소설들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추천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설이죠. 저는 어떤 책은 인생에 걸쳐서 읽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데미안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를 통해 처음으로 이 책을 접했어요. 뮤비 중간에 데미안의 구절이 인용되는데 그게 무슨 맥락인지 궁금해서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돼서 금방 흥미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읽으니 또 그래도 나이를 좀 먹었다고 그때보다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소설보다는 심리학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만큼 아직 온전히 흡수하기는 어렵지만 싱클레어가 느낀 성과학의 경계와 유혹 그리고 데미안의 존재가 저의 경험으로 치환되어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나이를 좀 더 먹고 또 읽으면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번역본을 찾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해외 소설을 읽을 때 은근 이 부분을 간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번역한 출판사와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라고 번역한 출판사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음사라는 출판사의 데미안이 가장 좋았는데 누군가는 미음사가 너무 투박하다고 문학동네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만큼 개인차가 있고 무려 20가지에 가까운 선택지가 있으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문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입니다. 사실 취향에 따라 1단계에 읽어도 되고 2단계에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단계에 넣은 이유는 소재가 살짝 매니악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첫 인상은 약간 파트리크 지스킨트 작가님의 향수를 읽었을 때랑 비슷했어요. 다시 말하면 독자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은 책 같은 느낌? 시작부터 다짜고짜 사람을 먹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 후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시점이 계속 바뀌고 타임라인도 뒤죽박죽이라 독서에 익숙하지 않다면 따라가기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 담과 구가 사랑하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달달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둘이 사랑한다기보다는 서로 붙들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몰입감이 엄청난 책이고 그만큼 후유증도 오래갔던 소설이기 때문에 사심 가득 담아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4번의 자살 시도를 실패하고 5번째에 결국 성공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가 작성한 자전적 수기 형식의 소설인 만큼 아주 우울합니다. 주인공인 요조는 스스로를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이물이라 여기며 평생을 고통받는 인물입니다. 사실 독자들에게는 이 인물이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진 이기적인 정신병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쏟아내듯 서술하는 불행한 인생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철학적이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뜯어보며 생각해보지도 못한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 느꼈습니다. 어쩌면 인간성을 상실한 영혼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렇다면 인간의 자격은 도대체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드는 소설인 거죠. 조금 극단적이지만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데미안과 마찬가지로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의 재미는 물론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밤 책을 읽는 건 아니에요. 뭔가 보상 심리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정주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책 읽는 습관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니까 책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8월부터 미국에 교환학생을 와 있는데요. 타국에서도 책을 계속 읽고 싶다는 생각에 크레마 카르타 G 이북 리더기를 구매했습니다. 한 뼘 안 되는 크기에 물리키가 달려있는 모델인데요. 이제 막 사용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후기를 알려드리진 못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사용해보고 이북 리더기의 솔직한 후기와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웰밍이었습니다.